안녕하세요. 내일은 대박 2부 진행의 김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양시장 모두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내일이면 발표될 미국의 5월 CPI 그리고 유가 상승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내일장을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내일은 대박 민정욱을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나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민정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점검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별다른 특징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일 있을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소폭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에요. OECD가 이제 올해 글로벌 성장률, GDP 성장률을 4.5%에서 한 3%대로 하향 조정을 좀 하면서 미 시장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고, 러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슬금슬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이 60개 게임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제 승인을 좀 하면서 게임 관련주, 중국 게임 관련주들이 대거 좀 상승을 좀 해준 모습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음봉 하나만 나오면은 엄청난 악재가 있는 양 마냥 상당히 좀 크게 겁을 좀 주면서 투자 심리를 좀 훼손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그렇죠? 좀 꾀병을 좀 부리는 모습도 좀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미국 시장이 60이평선 국면에서 변동성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봉 하나 나오면은 다음날 음봉 하나 뜨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양봉 하나 나오면은 음봉 하나 뜨면서 60이평선 국면에서 거북이 등껍질 붙이듯 마냥 일단 60이평선을 지금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지, 투심이 꺾여가지고 크게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장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안 되실 걸로 좀 보여지고, 미국 시장이 좀 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장중에 1% 가까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좀 장마감 때 지나서면서부터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을 상당 부분 좀 만회를 좀 해주면서 그래도 좀 꼬리를 좀 잡아놓고 다시 한번 좀 밑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2평선 돌파가 한번 추가적으로 서서히 다시 한번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미국 시장이 그러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종목들이요, 약간 좀 재미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죠?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들은 분명히 좀 쉬는 흐름들이 좀 지속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거기는 한 달 가까이 쉬는 흐름이 지속이 좀 되는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과거에 오랫동안 침체되면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서서히 키 맞추기 장세로 올라가면서 반등 흐름의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아침에 뜬 종목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접근하면은 여지없이 오후장에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꼬리 맞는 종목들이 시장에는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따라가는 종목 지금 급하게 추격 매수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거진 종목 수만 대거 늘어날 수 있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느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좋으냐? 그렇죠?
미국 시장이 60이평선을 어느 정도 상향 돌파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면은 우리 시장도 투심이 살아나면서 주도주가 어떠한 파트가 형성이 좀 될지 그때서부터 결정이 좀 될 걸로 좀 보여져요. 지금 시장 주도 섹터 파트라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흐름 정도로 시장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에서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처하면서 포트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우리 시장에는 뚜렷한 주도 섹터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고난도의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섹터가 좋을지, 또 어떤 그 중에서도 종목이 좋을지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이런 고급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내일은 대박 민정욱을 검색하시고 거나 하단에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전략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테마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강세 테마, 또 내일이 기대되는 테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강세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로는 mRNA, 제약바이오 이렇게 뽑아 오셨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바이오 행사, 이 바이오 USA가 올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일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인지 바이오 행사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열리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좀 힘이 붙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mRNA 백신 관련주들은 작년 상반기 때에도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 주었다가 1년 이상 좀 침체기를 좀 거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낙폭 가대에 따른 이제 반등 흐름이 서서히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이쪽 관련주들이요. 일단은 코로나19, 코로나19 백신 기술로 mRNA 기술로 만든 이제 이 mRNA 관련주들이요. 췌장암 예방 효과가 나타나줄 수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좀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바이오엔테크 역시 이제 미국과 협업해가지고 췌장암 예방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알츠하이머 등 이제 난치성 질환에도 이제 신약 개발에도 현재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후에 좀 공개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mRNA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또 잠시 후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내일이 기대되는 테마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주도 테마로는 방위 산업을 뽑아 오셨는데요. 요즘 진짜 이 방산주들의 힘은 참 강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의 이 재건 관련해서도 엮이기도 했고 네.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은 당분간에도 이 힘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이렇게 뭐 썩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가 좀 지속이 좀 되면서 일단 이쪽 섹터들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도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서방하고 우리나라에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기 지원을 현재 좀 요청
결정을 좀 한 상황이고 정부 역시도 우크라이나에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좀 제공을 좀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국 방위산업체의 이제 수출 기대로 수출 계약도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현재 상승을 좀 해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방산주 요즘 워낙 힘이 좋고 당분간에도 뭐 이러한 힘이 이어질 것이다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는 또 잠시 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테마에 대한 자세한 전략 실시간으로 또 장중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내일은 대박 민정욱을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테마 전략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박 종목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대박 테마 전략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요한 테마들을 짚어보셨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일단은 mRNA 관련주로 해가지고 아미노노엑스라는 종목을 좀 오늘 좀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원료의약품 판매 및 이제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민간 소비 회복과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제 증대로 인해 가지고 원료의약품 부분 성장세가 현재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RNA 관련주로 현재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주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이 종목이 현재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앞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설명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 버는 개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돈 버는 개미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이 되려면은 중요하게 좀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수급 체크를 명확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 계시는데 장대 양봉보다는요 수급 체크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대 양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다음날 장대 음봉으로 다시 밀리는 종목들도 시장에는 상당 부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에 목매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떠한 흐름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아미노노엑스 같은 경우에는 거진 1년 가까이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기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국면에서는 주가를 공략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괜히 조금 먹겠다고 접근했다가 물려버리면은 장기간 고생을 좀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하나 둘씩 돌려나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시장에는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장대 양봉 한 번 쏘아 붙이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 번 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또다시 장대 양봉을 올려놓고 매수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려놓고 또다시 한 달 가까이 쉬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또다시 오늘 장대 양봉에 의한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일 붙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 종목은 내일 붙어야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눌림을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가? 이걸 판단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과거의 습성이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장대 양봉을 쏘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항대를 뚫고 바로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일단 장대 양봉을 뽑았으니까 과거 흐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눌림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미노노릭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mRNA 관련주로 수급이 크게 붙기 시작한 상황인데 내일 바로 달라붙어서 접근하는 것보단 눌림을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겨 먹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봉 흐름상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할까요? 주봉 흐름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중요한 국면을 현재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봉보다는 주봉에서 신뢰도가 더 높고 주봉보다는 월봉에서 나오는 신호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승률을 높여가려면은 월봉, 주봉 파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을까를 판단했었을 때 이 초록색 이평선 보이시죠? 그렇죠? 초록색 이평선이 60주선이에요. 60주선인데 60주선만 가면은 계속 4월 달서부터 꼬리 맞고 내려왔다 또 꼬리 맞고 그렇죠? 한 두 달 가까이 올려놓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죠. 근데 요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그 자리를 안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중기 변곡점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열려 있다. 대신 일봉으로 넘어와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바로 달라붙는 것보다는 눌림을 기다렸다 접근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령 중에 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은 이해를 좀 하시면 좀 투자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미노로직스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mRNA 관련주고 차트를 보셨다시피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수급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자, 방산주로는 이제 광림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 크레인하고 소방차 등 특정 차의 이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채공 항공부품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항공 우주부품 산업에 현재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과거 인맥주에서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가 테마가 좀 형성이 좀 되면서 수급이 좀 다시 붙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그렇죠?
자, 광림 주가 움직임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레포터를 방송국에 보낼 때 한 20%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좀 해가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종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상한가를 안착을 좀 해가지고 상한가를 좀 마감을 좀 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현재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자, 이 종목은 이제 3월 달에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좀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전적이 좀 있고요. 4,500원 국면에서 매도 거래량이 크게 좀 나오면서 주가가 장기간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한번 현재 좀 나타나 주었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바닥을 잡는 척 했지만 이 자리에서 거진 한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전저점을 좀 깼다가 지금 다시 전저점을 깬 자리를 안착을 좀 해가는 모습이 형성이 좀 되고 있죠. 그렇죠?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초가가 10% 이상 떴을 때는 단기 고점이 형성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 차익 매물이 우르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단기 고점이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는데 시초가가 만약에 한 3% 이내에서 3% 이하에서 출발을 했을 경우 한번 흔들고 나서 또다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하면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주봉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그렇죠? 주봉 흐름은 현재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요. 장기 바닥 흐름으로 좀 접어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 바닥 흐름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2,000원 국면이 상당히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단락되면서 좀 크게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상한가를 닫아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뽑기 시작을 했는데 이 파란색 이평선, 그렇죠? 파란색 이평선인 120주선이죠, 그렇죠? 120주선이 지지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 위에서 주가가 쉬고 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재상승 흐름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돈 버는 개미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 버는 개미 두 번째 요소가 뭐냐고 하면은요. 일단 내가 붙을 자리인가 아니면 눌림을 기다려야 할 자리인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무턱대고 장대 양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걸리는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죠? 10개 종목 매매를 하면은 따라가면은요. 거진 8개, 9개 종목들이 다 꼬리 맞고 바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뜬 애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 이후 재상승해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좀 해 가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관련주를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좀 나왔어요. 그렇죠? 현대로템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좀 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좀 할게요. 현대로템도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기간 조정 흐름을 거쳤어요. 그렇죠? 장기간 조정 흐름을 거친 다음에 최근 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흐름이 거진 다 비슷하죠. 그렇죠?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종목들이 시장에는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이슈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mRNA든지 방위산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붙는다든지 그러한 이슈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좀 좋고, 무조건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국면까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122평선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해놓고 갭상승을 해줬어요. 그렇죠? 갭상승을 해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물량이 한번 후루룩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늘어나가지고 어저께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22,000원 국면까지 물량 소화는 끝났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세력들이 22,000원에 있는 국면의 물량들은 모조리 소화를 해 두었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이 바로 튀어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 종목이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살펴보셔야 되냐고 하면은요, 이틀 전에 갭상승 띄운 자리를 지지를 명확하게 해주는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 장대 음봉으로 또다시 한번 겁을 줘도요. 눌림을 이해 가지고 조정을 강하게 주면서 겁을 줘도 요 자리만 지지를 해주면은 언제든지 또다시 장대 양복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 파동이 강하게 형성이 좀 되어질 수 있으므로 요 부분 체크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좋고요. 이 종목이 매수 거래량을 대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오늘 형성이 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요 지지 라인대가 명확하게 지지를 좀 해주면서 여기서 눌림 형성, 그렇죠? 전환 캔들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됐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은 방위 산업 관련주로도 어느 정도 시장 힘든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좀 없을 걸로 좀 보여지고 매수 접근하는 게 조금 힘들다. 근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 점도 한번 잘 활용을 좀 해보면서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전략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광림 그리고 덧붙여서 현대 로템까지 함께 봐주셨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도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동안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ISC라는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좀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루베테스트 기업으로 루베테스트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인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대장주들이 오랫동안 좀 침체기를 좀 거쳤고요. 그동안 좀 살아 있었던 애들이 좀 몇몇 좀 있었는데 파운드리 쪽하고 뭐 PCB 쪽 관련주들만 그 소수 종목들만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좀 살아가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이 종목이 현재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 ISC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ISC 오늘은 한 1% 정도 수준 좀 단기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긴 해요. 그렇죠? 1% 수준 단기 조정을 받은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을 제가 4월 13일 날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진상 종목으로 가지고 좀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말씀드린 이후 거진 한 종가 대비 최대 한 23%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 종가 움직임 흐름도요. 아직 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상승 흐름 추세에 여전하게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눌림을 거치고 있지만 또다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타나줄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를 좀 합니다. 이 종목은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시냐고 하면은요, 주가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2평선,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2평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요. 22평선을 깨도 주가가 상승해줘요. 그렇죠? 여기서도 22평선을 깨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도 22평선을 깨도 살짝 깨도 주가가 상승해줘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22평선이 깨져도요. 아직까지는 언제든지 주가가 재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62평선이죠. 그렇죠? 62평선이 이탈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면서 오랫동안 주가가 쉬는 경향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습성들을 파악을 해놓고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놓고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여유도 만끽을 좀 해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평선이 여전하게 살아있고 상승 흐름 추세도 여전하게 살아있고 실적 역시도 개선세가 명확하게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이 또다시 언제든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ISC 확인을 하셨는데요. 다음 또 리뷰할 종목도 체크를 해보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다음번에는 이제 쇼박스라는 기업을 한번 좀 보도록 좀 할게요. 이 종목도 4월 14일 날 제가 진상 종목으로 가지고 좀 나왔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좀 해준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었었죠. 그렇죠? 쇼박스 한번 보도록 좀 할게요. 쇼박스. 한번 좀 보시면은 4월 14일이면은 한 요때쯤 가지고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나왔던 게 요 날 가지고 좀 나왔어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제 역배열에서 주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명확한 변곡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렇죠? 요 자리에 그렇죠? 파란색 이평선인 62평선 맞나요? 122평선인가요? 그렇죠? 122평선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 그렇죠? 요때 접근을 좀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거진 한 24% 현재 상승을 좀 최대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전하게 박스권 흐름은 유지가 좀 되면서 주가가 꺾이지가 좀 않고 있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면에서 중기 박스권 흐름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자리를 돌파를 좀 하고 올라가야지 또다시 2차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좀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미디어 쪽에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 매매를 노려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눌림을 기다렸다. 그렇죠? 차라리 이 파란색 이평선인 122평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은 훨씬 더 큰 수익, 그렇죠? 두 자리 숫자 5,000원 국면에서 6,500원 국면까지 거진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진 30% 정도의 상승폭이 형성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흐름 정도로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시면은 이 종목도 수급이 여전하게 붙어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이니까 분명하게 시장 대비 효율적인 투자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 그다음에 한 종목 더 보도록 좀 할게요. 팜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5월 12일 날 이제 진상 종목으로 방송에서 좀 가지고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최대 이제 32% 수준까지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이에요. 그렇죠? 한번 좀 볼게요. 팜스코. 자, 팜스코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요때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나올 적마다 강조 드렸었던 게 사료 관련주들은 뜬 애들 접근하는 것보다는 낙폭이 과한 애들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파란색 이평선인 122평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이 자리에서 가지고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갖고 나왔냐고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거진 4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예요. 어떻게? 쉼 없이 빠지면서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을 받았었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장기 바닥 국면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렇죠? 요 자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 국면까지는 명확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명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이므로 이 자리에서 가지고 좀 나왔었고 그 뒤로 30% 이상, 그렇죠? 32% 가까이 최대 상승 흐름이 현재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제한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대신 이제 6,000원 국면 오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으면서 슬금슬금 다시 반등 흐름 정도는 나타나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 쪽은 그러한 흐름 정도로 살펴보시면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셨습니다. 하단에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서 내일은 대박 민정욱을 검색하시거나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박 종목 전략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화면으로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지 또 새롭게 편입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새롭게 편입한 종목은 JYP엔터 그리고 서울옥션 어제 편입을 해서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입니다. 이화공영 그리고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자, 어떤 이유로 이 두 종목을 새롭게 담았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공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공영은 예전에 방송에서도 전문가님이 몇 번 언급을 하셨던 종목인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예, 또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새롭게 담으셨을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지지를 받고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좀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2차 전지 제조 공장이 이제 준공을 마무리하면서 수주 영역이 이제 다변화되고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소형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한 이제 부동산 개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여전하게 좀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테마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두 가지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인버터 세계 1위, 이스라엘 이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의 이제 자회사 코캄으로 이제 셀라2의 수주를 확보를 좀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이화공영, 그렇죠? 이화공영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돈 버는 개미 세 번째 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돈 버는 개미 세 번째, 무엇을 체크를 좀 해가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을 파악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돈이 이쪽 파트로 다시 쏠릴 수 있는가를 판단을 좀 해두고 있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쏠려도 테마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1년 중에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을 좀 해두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두세 번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0번 테마가 형성이 좀 되면서 한 번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침체될 수 있는 테마가 좀 있습니다. 근데 돈 버는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가 1년에 몇 번 정도 지속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돈이 다시 쏠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종목들을 매수하는 습성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하나, 둘씩. 자, 이 종목은 3월 달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주가가 5,000원에서 만원 국면까지 거진 100% 가까이 상승을 좀 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단기 쌍고점이 형성이 좀 돼가지고 거진 한 2개월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고점과 고점이 현재는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아직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체크를 해 가셔야 하면은요. 파란색 이평선, 62평선이죠. 그렇죠? 62평선을 5월 달에 한번 깼어요. 그렇죠? 깨고 났는데 지금 62평선을 다시 한번 툭툭툭 건드리는 모습이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때 62평선 깨지면서 손절 물량이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손절 물량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자리를 지금 다시 돌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을 체크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아마 요번 주는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고 다음 주서부터 이 파란색 이평선이 62평선을 안착을 해 갈 수 있느냐를 판단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62평선을 다음 주 이후 안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죠?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이 탄력을 한번 받으면은 10%, 20%는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의 습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놓고 보시면 좀 좋고 62평선을 만약에 안착을 못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좀 해보셔도 되시겠죠. 그래서 함께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활용을 좀 해보시면은 수익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화공영 포트폴리오 편입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오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오디텍이라는 종목도 편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나요, 전문가님? 자,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이제 센서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전장용 광센서하고 이제 스마트폰 센서, 그다음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로 이제 사업 분야가 확정을 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력인 이제 LED 제너 다이오드 칩과 이제 레이저 프린터용 이제 COB 등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성장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디텍 주가 움직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오디텍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요. 자, 오디텍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매수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와 준 흔적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이 돈을 크게 썼다. 그렇죠? 돈을 크게 써놓고 잠잠하게 거진 한 2달 가까이 쉬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한번 쏘아붙인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물량 소화를 해놓고 또다시 쉬고 있는 모습.
근데 최근 들어서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파란색 이평선 보이시죠? 그렇죠? 122평선을 한번 전저점을 깨면서 하향 돌파를 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영망치형 캔들로 계속 툭툭툭 건드리고 있어요. 툭툭툭 건드려. 툭툭툭 건드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최근 주가 움직임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영망치형 띄워놓고 하루 쉬고 또 튀고, 그렇죠? 하루 쉬고 또 튀고 하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만간에 한번 또 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은 바로 튀어버리면은요, 올라가다가 또 요 앞전 흐름처럼 꼬리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초록색 이평선인 중장기 이평선, 60이평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다음 주 이후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요 매물대 소화하러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파동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눈에 보여가지고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일봉 흐름만 보면은 좀 서운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봉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 그렇죠? 주봉 흐름도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중기 이평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초록색 이평선인 60주선이죠. 60주선을 계속 저항을 맞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한 번 저항 맞고 두 번 저항 맞고. 그렇죠? 전저점을 깼는데 자꾸 그 저항을 막고 있다는 것은요. 물량 소화를 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그렇죠? 60주선을 안착하는 흐름이 조만간에 나타나주기 시작한다. 다음 주 이후부터 나타나주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주가가 또다시 크게 한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여서 갖고 나왔고, 이게 안착을 못해도 조만간에 하루 쉬고 나서 또다시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올라갔을 때 단기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으로 이 종목은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두 종목 이화공영 그리고 오디텍에 대한 또 분석을 듣고 오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또 내일부터 자세한 전략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에서 내일은 대박 민정욱을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트폴리오는 다시 한번 또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전문가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래는 이제 종목 상담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방송에서는 못 해드릴 것 같고, 하단에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또 제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내일은 대박 민정욱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또 소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대박 2부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많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